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가장의 등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땀에 젖은 셔츠, 달아빠진 구두, 그리고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뿐일까요? 여기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라 자조하면서도 언젠가는 아내와 자식들이 그 노고를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쉬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마지막 월급 봉투와 퇴직금이 입금되던 바로 그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가운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추고 있을 때 남편은 조용히 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요. 평생을 호구처럼 살았던 남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날린 통쾌한 한방, 그리고 탐욕스러운 아내의 비참한 최후.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철수.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60대 가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목이 쉬어라 고함을 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허리를 굽히며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했고 회식이 있는 날이면 쓰린 속을 부여잡고 막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낙은 월급날 아내가 수고했어라며 건네주는 맥주 한 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최고라며 웃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 소박한 행복마저 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굵어지자 아빠를 돈 주는 사람 취급했고 유학을 보내달라, 차를 사달라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아내 영자 씨는 더했습니다. 옆집 박 씨는 이번에 강남 아파트 샀다더라. 당신은 평생 뭐 했어? 그녀의 입에서는 불평과 비교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낡은 러닝 셔츠를 기워 입을 때 아내는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었고, 철수 씨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울 때 아내는 친구들과 호텔 뷔페를 즐겼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나아지겠지. 은퇴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오순도순 살 수 있겠지.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35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정년퇴직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에서 준 꽃다발과 감사패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일부턴 늦잠도 자고 아내랑 등산도 가야지. 오늘 저녁엔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해달라고 할까? 현관문을 열며 철수 씨는 밝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하지만 집안은 냉기가 돌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주방에는 밥 짓는 냄새 대신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영자 씨의 표정은 마치 빚쟁이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대신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씻고 와서 여기 좀 앉아봐. 아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철수 씨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밥은 안 먹었어? 밥이 문제야? 도장이나 찍어. 아내가 턱짓으로 가리킨 서류 봉투. 철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곳에는 이혼 소장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 50%, 그리고 오늘 입금된 퇴직금 3억 원의 절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철수 씨가 묻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 당신이랑 사는 35년이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도 싫고 낡은 러닝 입고 돌아다니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애들도 다 컸고 당신도 이제 퇴직했으니 각자 인생 살자고. 오늘 퇴직금 들어왔지? 그거랑 아파트 반 땅 나눠주면 깔끔하게 끝내줄게. 아내의 본심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돈 벌어올 능력 없는 늙은이는 필요 없다. 퇴직금 챙겨서 내 인생 즐기겠다.
소름 끼치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감사패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너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건설 현장에서 밥에 모래가 씹혀도 꾹 참고 넘겼는데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해? 아이고, 심파 찍지 마. 누가 억지로 시켰어?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아무튼 변호사 샀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소송 걸어서 더 뜯어낼 거니까.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정이라는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 영자 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남자는 35년 동안 거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아채는 눈썰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실 철수 씨는 6개월 전부터 아내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꼰대 이제 곧 퇴직해. 퇴직금 나오면 그거 반 딱 잘라서 자기한테 갈게. 그 돈이면 당신 빚 갚고 우리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어. 아휴, 냄새나는 늙은이랑 한 이불 덮는 것도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철수 씨는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퇴직금을 노리고 첩근한 제비 같은 놈이 분명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감정 싸움밖에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 그날부터 철수 씨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뒤를 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백화점을 다녔지만 밤에는 성인 무도회장, 일명 콜라텍을 드나들며 춤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상대 남자는 10살 연하의 춤 선생이었는데 도박빚이 산더미인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아내는 철수 씨가 벌어다 준 생활비를 빼돌려 그 남자의 용돈을 대주고 있었고, 심지어 집 담보 대출까지 몰래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 역시 그 남자와 어울리며 사설 도박판에 손을 대기 시작해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저런 쓰레기들 유흥비로 들어갔다니. 철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여자를 빈몸으로 쫓아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철수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유책 사유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요즘 법입니다. 35년 혼인 기간이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가까이 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코 베이라는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 그리고 상간남에게 가져다 바친 돈을 부부 공동 재산의 유용으로 입증하고 퇴직금과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철수 씨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퇴직하기 3달 전 살고 있던 아파트를 부동산 담보 신탁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닌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나오는 돈이라 당장 목돈으로 나눌 수 없고, 이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따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아내가 몰래 쓴 사채 빚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철수 씨 몰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1억 가까운 돈을 빌려 쓴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일상가사를 벗어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내의 몫에서 그 빚만큼을 차감해야 한다는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다시 운명의 그날 밤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내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생각 다 했어? 도장 찍으라니까? 철수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소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서류다. 봐라.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이혼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춤 선생이 모텔 들어가는 사진, 도박장에서 칩을 만지작거리는 사진,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된 대부업체 톡촉장과 차용증 사본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신 뒷조사했어? 뒷조사? 내가 내 등 뒤에서 칼 꽂을 준비할 때 나는 방패를 준비했을 뿐이다.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자야, 내가 퇴직금 반달라고 했지? 안타깝게도 줄 돈이 없다. 내 퇴직금은 전액 연금으로 돌렸고 이 집은 이미 신탁회사 넘어가서 내 명의지만 내 맘대로 처분 못해.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 춤 선생 놈한테 갖다 바친 돈이 5천, 도박빚이 1억이다. 우리 전체 재산에서 내가 탕진한 이 1억 5천을 먼저 까야지.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 너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상간남 소송도 같이 들어간다. 계산해보니까 너는 나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고 나가야겠더라. 아내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믿었던 퇴직금 3억이 날아갔고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이건 오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거지.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철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애들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방금 전까지 냄새나는 늙은이라며 모욕하던 그 입으로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월? 그래, 그 35년 세월 때문에 내가 널 형사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아침에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마. 여보,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라고. 그 돈 없으면 나 죽어. 내 춤 선생한테 가보지 그래? 그놈이 널 사랑해서 만난 건지 내 퇴직금을 사랑해서 만난 건지 확인해 볼 좋은 기회네. 철수 씨는 그 길로 안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밤새 아내의 통곡 소리와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지만 철수 씨는 귀를 막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곧바로 열쇠의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바꾸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철수 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도박 중독을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아내가 이미 탕진한 돈을 선급금으로 인정해 철수 씨가 아내에게 줄 돈은 거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항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철수 씨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강원도 홍천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을 구했고 남은 돈과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오후에는 근처 강가에서 낚시를 즐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낯익은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고 시장통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팔고 있는 여자. 바로 전 아내 영자 씨였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춤 선생은 아내가 빈털털이라는 걸 알자마자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갔고 아내는 도박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식당 설거지와 노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가 고개를 들어 철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여보. 철수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여보, 나야. 나 좀 도와줘. 라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철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삭제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낚싯대를 챙겨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앉아있으니 산들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허허, 인생 참. 비우고 나니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평생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허덕였던 철수 씨. 그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 김철수가 아니라 자연인 김철수로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포로 다가오십니까?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시와 배신이라면 과감하게 그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며칠 전 철수 씨가 낚시터에서 대어 한 마리를 낚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퇴직금은 지켰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남은 인생을 지켰다는 거야.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탐욕에 눈먼 아내를 응징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철수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